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매거진입니다. 이 안산시 등 경기 서남부권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건설이 16년 만에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 신안산선이 2024년에 완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10분 걸리던 이동 시간이 25분으로 대폭 단축되게 됩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산선 복선 전철이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2003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16년 만입니다. 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30km 구간입니다. 중간에 시흥시청 등 시흥시 구간으로 이어지는 13km까지 포함하면 44.7km입니다. 정거장 15개와 차량기지 한 곳이 신설됩니다. 철도 교통의 소외 지역이었던 안산과 시흥, 서울 서남부권 주민들은 빠르고 안전하며 정시성까지 두루 갖춘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신안산선 총 사업비는 3조 3,465억 원으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지하 40m에 조성되며 최대 시속 110km로 운행합니다. 현재는 지하철을 타고 한양대 안산 캠퍼스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10분 걸리지만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25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우리 경기 서부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큰 발전을 가져올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신안산선은 7개 구간으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되며 이르면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일자리 부족과 인구 감소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고민거리입니다. 이 경상북도도 이런 고민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기업 현장을 찾아 여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칠곡의 한 금속 가공업체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생산 설비를 직접 돌려봅니다. 경상북도는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김천과 칠곡 등 지역 4곳을 돌며 기업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공단 지역에 특히 공단 지역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교통난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업체들은 기술 개발로 경영이 안정되면 채용도 늘어난다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작은 거라도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도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상북도는 행정 간소화와 규제 완화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23개 시군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AI라든지 배터리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기업체를 유치해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에는 지난 7월 이후 일자리 13만 8천 개가 생겼습니다. 고용기간이 2년 이상인 좋은 일자리도 4만 개가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협약을 맺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인 휴스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 경기도가 광교 신도시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산층 임대주택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변 시세의 90% 정도 수준인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중산층에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있던 부지입니다. 올 초 광교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이곳에 국내 최초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합니다.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로 모두 549가구입니다. 주변세의 90%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대신 안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고품질 주거 서비스를 보장받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이 직접 보유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을 초과하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이곳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또 입주 후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퇴거도 자유롭습니다. 경기도는 전체 물량 가운데 20%는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10월 착공해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강원도청 건물은 6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래전 건물이다 보니 공간이 비좁은 것은 물론이고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고 시설도 노후돼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신청사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1957년 지은 강원도청 건물입니다. 고종 황제가 잠시 머물던 별궁터 부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60년 전 건축 당시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결과 C등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했는데 지금 지진으로부터는 취약한 그런 건물로 판결이 났습니다. 공간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사무 공간은 물론 주차장도 부족합니다. 강원도청은 정부의 청사 기준 면적인 39,000여 제곱미터보다 14,000여 제곱미터 적습니다. 강원도는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부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청사 인근 주민들은 도청이 옮겨갈까 봐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만약에 없으면 여기는 아무런 준비도 없잖아요. 옆에 300개 더 있어요. 2,200억 원이 드는 청사 신축 비용 마련도 숙제입니다.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인데다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는 청사 신축 예산을 내년부터 6년 동안 나눠 집행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트워크 매거진은 오늘부터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공룡 발자국 화석을 15년째 정성스럽게 관리해서 지역 명소로 만든 한 부부의 이야기를 이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함안에 있는 백이산입니다. 해발 300m 바위에 두 줄로 찍힌 동물 발자국이 선명합니다.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목이 긴 초식 공룡의 발자국입니다. 큰 거 저거는 25톤, 요거는 7톤. 69살 이영부 씨와 67살 마금자 씨 부부는 지난 2004년 등산을 하다 우연히 공룡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서버가 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발로 이렇게 비벼비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자꾸 패가지고 낙엽이 이리 쌓였어요. 쌓인데 부부가 호미로 바위를 덮은 흙을 걷어내자 공룡 발자국 100여 개가 1억 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씨 부부는 5년 동안 공룡 발자국 60여 개를 더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공룡이 이동했던 그 흔적들이 쫙 다 나온 거죠? 그렇지.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나옵니다. 이곳의 공룡 화석은 발바닥 모양까지 선명해 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백악기 당시 한반도에 서식한 공룡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난 2012년엔 경남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습니다. 백악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종류의 공룡이 있었고 서로 다른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는. 이 씨 부부는 지난 15년 동안 공룡 발자국 주위에 돌탑 160개를 쌓았습니다. 사비를 들여 단풍나무와 철쭉 등 나무도 110그루 심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앞으로도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보존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광객들 이제 눈도 즐기고 우리 이제 백이산도 알리고 우리 함안군을 또 알리고 내 고향을 알리고.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자치단체장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경남 진주는 다음 달인 10월에 축제 3개가 한꺼번에 열리는 축제의 도시가 됩니다. 이성진 기자가 조규일 진주시장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10월에 남강에서 진주 남강 유등축제 열리는데요.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10월은 우리 진주로 봐서는 뭐 축제의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등 축제가 열리고 같이 열리는 축제들이 있죠.
개천예술제, 드라마 페스티벌 이렇게 세 개의 축제가 같은 시기에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 입장에서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이제 주된 이 포인트를 삼고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은 역시 이제 이 축제 자체가 이 남강에서만 이루어지는 축제가 아니고 시내 전역에서 진주시 전역의 축제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시민의 축제 이렇게 두 가지 컨셉을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전역이라는 그 의미 자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강에서만 유등축제, 개천예술제가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시내 쪽으로, 원도심 쪽으로 이 유등도 저희들이 많이 좀 달아놓을 거고요. 또 개천예술제의 어떤 행사 같은 것도 원도심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획을 좀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새롭게 유등축제에서 준비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은 진주성 촉성루 앞쪽 남강변에 남강 속이죠. 남강 속에 워터 스크린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그야말로 물과 빛의 도시 진주가 그 이름대로 이렇게 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등이 이제 빛나는 물체로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또 물 속에 있는 로봇 물고기 유형 쇼를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색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유등도 이제 조그만한 등뿐만 아니라 대형 등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진주의 전통 문화 예술이 조금 더 색깔을 입힐 수 있도록 봉황이라든지 소싸움 그리고 이 차전놀이 비슷한 고싸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도 유등으로서 저희들이 연출을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진주성 안에는 큰 대추나무, 진주의 나무가 대추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촉성문 앞에는 저희들이 한 15m 정도 높이의 대형 소나무 등을 만들어서 또 볼거리를 제공을 할 겁니다. 올 저희들이 3월에 세계축제협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축제협회의 가입 도시들과 저희들이 다자간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이 유등을 주제로 이 세계 도시와는 저희들이 교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에는 워싱턴에서 이제 한국인의 날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그 장소가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 내에 저희들 유등 협조를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유등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기꺼이 그런 축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그렇게 유등 축제를 개최하면은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고 세계축제협회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세계 한인 언론협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희들 그 진주시와 교류 협력을 맺은 자매도시들이 있습니다. 교류도시, 자매도시에서 또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향후로는 지금 저희가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국내 예선전을 통과해서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해서 한 11월경 되면 아마 정해질 건데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글로벌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이제 선정이 된다면은 또 내년부터는 같은 세계의 다른 37개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이 확보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교육청 그리고 LH가 합작을 해서 약 한 500억 원을 투자를 하는 복합문화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아마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혁신도시의 지역 상생 사업으로서 남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 복합도서관을 잘 만들어서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진주 시민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진주 인근에 있는 서부 경남의 우리 주민들도 찾아오는 그런 아주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첫째는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 두 번째는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세 번째는 구진주 역사부지 재생 프로젝트. 이렇게 큰 세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 같으면은 진주성 내에 옛 진주 관할을 복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또 진주에 흐르는 남강변이 지금 체육시설로는 아주 좋습니다만은 우리 진주의 역사를 담은 문화적인 어떤 흔적,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시설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LH와의 역사 문화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감수성을 이끌어내고 그 진주의 1300년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심으려고 그럽니다. 오늘 진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